돈 벌어주는 부동산 인허가 전문 행정사입니다. 국어는 토지에 건축을 하거나 맹지인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로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국어가 가로질러 가거나 내 토지와 도로 사이에 국어가 있어서 내 토지가 맹지인 경우에 내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불허받거나 국어 전용 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거나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토지가 맹지가 아니게 됩니다. 국어는 농촌 지역에 있는 하천보다 작고 좁은 개울, 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국어는 우리나라 28개 법정 지목 중 하나로서 지적도의 지목이 9라고 표시되며 천으로 표시되는 하천과 다릅니다. 국어는 자연국어와 인공국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국어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마른 땅의 상태에서 흙, 나무, 잡초 등으로 메워져 있어 물길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국어를 말합니다. 자연국어는 공유수면에 속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자연국어를 이용하여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국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공국어는 농업용으로 사용할 물을 농경지로 보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치한 농업기반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공국어를 이용하여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어는 대부분 시골의 농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골의 농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와 함께 반드시 성수도와 하수도,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도시지역인 시골에는 이런 시설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을 공동상 하수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거나 정화조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골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배수 및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배수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토지 인근에 국어가 있으면 그 국어를 배수로로 활용하면 되지만 만약 내 토지 인근에 국어가 없어서 멀리 있는 국어까지 배수로를 연결하려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토지 사용을 위해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어는 대부분 도로와 농지 사이에 위치하지만 때로는 국어가 토지의 중간으로 지나가거나 어떤 경우에는 현황도로나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어 도로인지 국어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경계 측량을 하여 국어의 존재 및 위치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건축하려는 토지의 중간을 가로질러 국어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국어 위에 건축을 할 수 없고 국어를 피해서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어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어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어를 사용하려면 국가에게 매수 신청을 하여 불허를 받거나 국어 전용 허가를 받아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인 국어의 매수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어가 일반 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이면 용도 폐지가 되어 일반 재산으로 전환될 경우에 한해 매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 토지에 행정재산인 국어가 존재하나 현재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거나 국어로서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국어를 용도 폐지 신청하여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후에 국어를 불허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도 폐지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폐지의 진행 절차는 먼저 민원인이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을 하면 행정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련 기관과 의견 검토를 합니다. 그 후 행정청에서 의견 검토를 한 후에 행정재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었던 국어가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되며 일반인에게 불화나 대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인 국어가 용도 폐지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의 매수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유재산인 국어를 매수 신청하여 불화받으려면 민원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유재산 매각이 결정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한 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민원인이 입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는 방법은 용도 폐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용도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어 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 전용허가란 국어를 국어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승인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상 국어에 접한 내 토지가 있는데 국어가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마른 땅 상태에서 흙이나 나무, 잡초 등으로 메워져 있고, 또한 국어의 일부가 실제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적도상으로는 분명히 국어로 남아있어 이에 접한 내 토지는 맹지가 됩니다. 내 토지와 지방도로 사이에 국어가 있는 경우에 내 토지는 지적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라는 의미이지요.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 땅과 인접한 국어 위에 다리를 놓거나 일부를 복개공사를 하여 진입도로로 쓰려고 한다면 국어 전용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국어 전용허가는 국어의 용도와 국어의 관리자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국어가 국가 소유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점 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국어가 농업용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법상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시골의 농지 사이에 있는 농업용 국어는 대부분 한국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반시설인 국어를 농업용인 아닌 농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의 사용이라 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어 전용허가를 받을 때 내 땅과 붙어있는 국어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 땅에 건축을 하게 되거나 농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점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어 전용허가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점용하고자 하는 국어의 범위를 정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점용허가 신청서,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면적당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국어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게 되며, 국어 사용료는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시지가의 0.5%에서 5%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국어의 경우 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어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국어 사용료는 1년에 한 번 지불하게 되며, 시골의 농지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국어 사용료 외에 실제로 다리를 놓거나 복개공사를 하는 공사비용 등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전용허가를 받으실 때에는 이러한 점도 세심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국어 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또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여서 모든 국어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어가 있는 땅에 건축행위를 계획하시거나 국어가 포함된 맹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국어 전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에 확인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010-8367-22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